이번에는 독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독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성공과 독서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삶의 기본기가 뭐야? 독서, 명상, 운동. 그렇지.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기본은 일단은 독서야. 책을 읽어야 돼. 요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20대 젊은 친구들이 독서량이 많이 늘었대. 그래서 요즘은 독서를 뭐라 그러냐면 텍스트 힙이라는 말을 써. 쉽게 말해서 글자를 보는 게 힙하다 이런 거래. 지금은 영상의 시대잖아. 유튜브 보고 뭐 이미지, 인스타 보고 이런 건데 글자를 보는 게 되게 올드한 느낌이잖아. 근데 요즘은 글을 읽는 게 되게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힙한 행동을 독서라 생각하기 때문에 20대들의 독서량이 많이 늘었대.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내가 어딜 가든지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독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다른 컨텐츠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일단 독서의 정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독서는 뭐냐면 글에 보면 그 글을 쓴 작가의 생각이 쫙 있잖아. 그 작가의 생각을 해체를 해. 문장을 해체를 해. 그리고 그 해체된 단어를 딱 바라보다 보면 나의 생각을 또 해체를 해가지고 그것과 결합을 시키면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작가의 생각을 해체하고 나의 생각을 해체해가지고 새롭게 편집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게 독서의 본질이야. 그걸 메타 워드라 그러거든. 새로운 단어 혹은 메타 센텐스,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데 그러한 새로운 문장을 만들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나만의 언어가 많아지는 거야. 상식의 언어가 아닌 나만의 언어. 나만의 언어가 풍요로워진다라는 말이거든. 근데 나의 언어가 풍요로워지게 되면 나의 세상도 풍요로워져. 늘 이야기하듯이 세상은 언어의 집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언어가 많아지는 만큼 나의 세상도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그 말은 뭐다?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언어의 끝이 나의 세상의 한계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언어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 많아진 언어를 통해서 나의 시선이 점점 높아지게 돼. 나의 시선이 높아지게 되면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잖아.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것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걸 뭐라 그런다? 그를 창의력이라 그래.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창의력이고, 그리고 위에 있다 보면 어떤 대상의 표면을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이면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표면과 이면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표면과 이면을 봄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 그게 통찰력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통찰력 있게 진행을 해 나가면 100% 성공하거든. 그 창의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높은 시선이고, 그 높은 시선을 가지려면 나만의 언어가 쌓여야 되는 거고, 나만의 언어를 쌓으려면 독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독서는 성공과 직결되는 거야. 그래서 책 읽지 않고 성공한다?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약간 도박인 거지. 우연찮게 성공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독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삶의 기본기라는 거야. 그러면은 또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게 읽는 책이 중요할지 독서량이 중요할지 그리고 독서하는 방식이 중요할지 좀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강 작가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 되게 책을 좀 안 읽는 사람들이 작가님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뭐 방법이 중요해요. 아니면 독서의 어떤 질, 어떤 종류의 책을 읽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독서 습관이야. 늘 꾸준히 매일 1시간씩 책을 읽는 게 중요해. 나도 뭐 다독한 스타일은 아니거든. 나는 1시간 책을 읽으면 한 30분 정도 책을 읽고 30분은 글을 써.
그래서 나에게 있어 독서 습관은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책을 쓰는 거야. 글 쓰기가 아니라 책 쓰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사실은 책을 쓰기 위해서 읽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읽기 위해서 읽잖아. 근데 나는 쓰기 위해서 읽는 거야. 그래서 그런 독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뭐 많이 읽어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냐, 어떤 종류의 책을 읽어야 되냐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독서 습관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읽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만의 방식이 생기는 거야. 그거는 강요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의 방식이 100%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나처럼 책을 읽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이 즐거움 때문에 계속 독서를 하게 되는데, 내 방식이 맞지가 않아. 그러면 별로 즐거움을 못 느껴. 그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습관을 만든다는 거는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독서법을 스스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난 생각해. 사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주셨을 때 하나의 메타워드를 그치. 만들라 이렇게 맞아. 하셨는데 사실 그거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어? 모르겠긴 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딱 읽어. 한 30분 읽다 보면,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그 박웅현 작가라고 있거든. 그 책의 제목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어. 그 책에 보면 정말 이 도끼로 내 머리를 꽉 찍듯이 정말 내 마음에 꽉 와닿는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 우리가 줄을 친다든지 별표를 한다든지 박스 형태의 그런 표시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 그런 문장들이 있으면 나는 30분 동안 그 문장이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문장이 보통 되더라고. 한 1분에 뭐 한두 개 정도가 생기는데, 그 문장들을 한번 적어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해체를 해. 해체를 한 다음에 해체한 것들을 거기에 나의 언어를 추가를 해. 추가를 하면 나만의 문장이 만들어져. 내가 생각하는 너무 멋진 문장에다가 내 문장을 넣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게 되면 그 문장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되잖아. 그 20개 정도 되는 문장을 가지고 30분 정도 글쓰기를 하는 거야. 글쓰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점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글이 나와. 그리고 그 글 쓴 거를 나의 카톡으로 보내. 카톡으로 보내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걸 보잖아. 그러면 와, 내가 이런 글을 썼나? 라고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 그리고 그 글을 다음날 한번 보면서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언어가 하나의 단어, 나의 메터드로 딱 남게 되거든. 그게 나의 메텐스와 나의 메터드를 늘려가는 과정이야. 그걸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늘어나 있고, 자연스럽게 나의 언어가 늘어나 있으며, 그런 것들이 모이면 또 하나의 책이 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나만의 어떤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야. 그래서 단어를 바꿔본다든지, 단어를 추가해 본다든지, 단어를 빼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그 문장을 가지고 글을 한 편 써봐. 그런 작업을 매일 30분씩 하다 보면 당연히 나의 언어가 많아지는 거고, 그 언어를 통해서 나의 세상이 좀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나는 매년 한 1년, 2년에 한 권씩 책을 내고 있잖아. 그게 뭐 물론 이제 내가 집필을 하면 한두 달 정도 정리해서 하게 되는데, 그 글감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책 쓰는 것도 쉬워지는 거야.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작가님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까? 이걸 되게 추천책?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 그거 많이 댓글에 물어보던데, 나는 사실 어떤 추천책이라기보다 나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작가의 책을 다 사. 그 사람이 쓴 책을 거의 다 사서 읽어보거든. 그러다 보면 그 작가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라든지 의식의 전환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들은 역시 배반을 하지 않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몇 명 있어. 특히 내가 이제
불교 서적을 되게 좋아하거든. 불교의 가르침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주로 읽는 삼법 스님이 있어. 삼법 스님이 누구냐면 법상 스님이 있고 법정 스님이 있고 법륜 스님이 있어. 이 세 분이 쓰신 저서를 난 거의 다 읽었거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불교의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소설가는 김훈 작가님, 나 정말 좋아해. 이 김훈 작가님의 어떤 문장의 그런 압도된 느낌이 난 참 좋아. 그분의 글을 읽고 있으면 너무 기세가 강해가지고 이 한 장 한 장을 쉽게 넘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 책은 30분 읽음이었잖아. 한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갈 때도 있어. 한 2페이지, 3페이지. 왜냐면 이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보게 되면 이게 쉽게 넘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분 책을 읽으면 모든 문장에 줄이 그어져 있을 만큼 좋은 글귀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나는 김훈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고, 마음 공부 관련해서는 외국 작가들을 되게 좋아해. 루퍼트 스파이라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조 디스펜자 같은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네빌 고다드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동생인 그 카밀로도 있고. 그래서 마음 공부 관련된 책들도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의 책을 거의 다 사서 읽어보는 편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계발 관련된 책도 나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내가 언급한 박웅현 작가님 책 되게 나 좋아하고, 최근에는 그 김주환 교수님 되게 책 좋아하고,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김정은 작가님이라고 있어. 그분 작가님 책도 거의 다 읽어봤어.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그분들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 그분들이 쓰는 단어의 어떤 그런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어. 그거를 캐치하는 즐거움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물론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여러분들이 꼭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의 책을 한번 전권을 다 사봐. 그리고 그 작가님이 어릴 때 썼던 책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책을 연도별로 이렇게 읽어 나가봐. 그러면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이제 20살에 이하영 군에게 이렇게 책을 한 권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작가를 한 명 추천한다거나 할 수 있다면은 어떤 그런 책이나 작가를 추천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약간 짠한 질문인데, 내가 만약에 20살의 하영이를 만났으면 나는 아마 내가 이번에 쓴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라는 책을 줄 거야. 줄 거고. 네. 왜냐하면 네가 생각했던 너의 알미, 그 알미 삶으로 변한 모습을 확인시켜 주고 싶어서 그 책을 줄 것 같아.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20살의 하영이는 그때 굉장히 그런 어떤 무의식, 잠재의식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거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실험 삼아 할 만큼 그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었을 거야. 물론 지금은 믿음을 넘어선 알미라는 게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약간은 반신반의하면서 엄청 믿으려고 노력을 했거든. 그 친구한테 내 책을 주면서 이미 너의 믿음이 알무로 변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아마 그 친구 좋아하지 않을까?